이제 최종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대원리그의 상금이 지급이 안 됐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오늘 오전까지 상금이 지급이 안 됐다라고 제가 들었고, 남녀 다. 그리고 그때 11월 30일과 12월 1일 날 했던 선수들 수당, 이것도 아직 지급이 안 돼 있어서 대한민국 족구협회 민원 게시판인가요? 거기에 민원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KBS N 스포츠 채널로 방송 중계 지원 평성 제작비가 한 1억 6천만 원 정도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 중에 8천만 원 정도가 아직 지급이 안 됐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8천만 원에 선수들 아마 상금이 이번에는 2천만 원인가요? 남자부 2천만 원, 여성부가 1천만 원인가? 대략 8천에 어우야 1억 천이 넘어가네요. 야, 거기다가 소송까지 졌어요. 그 가처분에서 졌지 않습니까? 또 항소해가지고 그거 졌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민국 족구 시도 시군이 소송할 수 있는 금액들이 있어요. 대략 약 2억 정도 된다라고 들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약 2억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축의 시도니까 한 약 3천만 원씩 정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면, 이거 대한민국 족구협회 감당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회장단들이 지금 8천만 원에 선수들 돈 못 준 거에 그냥 뭐 1억 넘어가는 거 보수적으로 한 1억 2천 잡을게. 1억 2천을 마이너스를 떼안고 만약에 이제 인수인계 되면 그 인수인계 받을까요? 차기 협회장 되시는 분이. 이거는 당신네들이 사업회에서 지급이 안 된 돈이니까 당신네들이 끝까지 책임져라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회장단하고 그때 그 사업에 사인을 했던 이사들, 그분들이 아마 책임을 다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족구협회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상 내역 미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족구협회 가처분 항소한 거 그거 보면 와, 이거는 정말 화가 납니다. 이거 뭐 속된 말로 양아치 같은 짓을 했어요. 법원에서 이렇게 채권자, 그러니까 채무자 대한민국 족구협회에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적이 있으면 이 방법도 옳아야 된다고. 화가 나요. 지금도 말씀드릴게요. 9월 6일 날 대한민국 족구협회에서는 이렇게 그 결정물에 대해서 즉시 가처분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진행함을 공지해 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 25일자에 그 백인클럽 카페하고 대한민국 족구 게시판에 조이킹 낙소 족구 공인 경기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족구협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라고 썼고요. 공인구 사용을 강제할 수 없듯이 시도에서도 시군구에게 공인구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즉 공인된 대회에서 사용되는 공인구에 대해서는 상위단체가 강제할 권한이 없으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족구협회는 존중합니다. 이렇게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요걸 빌미 삼아서 했다는 거예요. 9월 5일 날 가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족구인의 품격을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대한민국 족구협회가, 더군다나 족구를 세계로 하자는 이 협회가 이따위 짓을 할 수 있어요? 9월 10일 날 대조에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9월 11일 날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9월 12일 날 법원에서 인지대고 송달료 관련으로 보정명령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대고 송달료를 내라 이거죠. 그렇게 해놓고서는 9월 25일 날 이렇게 공지를 올리는 거예요. 존중합니다라고. 그런데 여기에 더 가가합니다. 진짜 부탁한데요. 지금 현 대한민국 족구협회 회장단 그렇게 같이 위원장 하시는 분들 진짜 사퇴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족구협회의 족구인들의 품격을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그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대한민국 족구협회가 우리 족구협회를 품격을 높이고 더 활성화를 하고 더 격을 높여서 세계화를 시키고 그리고 전국체전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고, 그 와중에 족구인들을 서로 화합되게 하고 또 존중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다 같이 하라고 선출한 겁니다. 그런데 항소 이유, 그러니까 가처분에 대해서 항소하는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대한민국 족구협회의 항소 이유가 뭐냐면 후원계약 기간이 12월
12월 31일에 종료하더라도 지역단위 대회 개최권이 채무자에게 있음을, 즉 대한민국 족구협회에 있음을 확인받고 싶어서 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라고 사유를 그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지역단위 개최권이 대한민국 족구협회에 받고 싶어서 가처분 한 거를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군시도 지역단위 대회 때 대한민국 족구협회에서 지원금이라도 주나요? 아니면 인력이라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물품이라도 후원해 줍니까? 제가 부조리하게 여겨지는 것, 대한민국 족구협회장기, 대한체육회장기, 문체부 장관기, 노동장관기 이 4개에 대해 그 예산을 누가 받아요? 4,500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 족구협회가 800만 원을 정도를 받는 걸로 제가 한번 안내해드렸잖아요. 나머지 예산은 누가 받아요? 나머지 예산은 시군에서 받잖아요. 대부분 시군에서 그 대회를 치르니까 거의 시 단위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대한민국 족구협회가 600에서 800만 원이라는 돈을 문체부나 대한체육회에서 받는데 그 돈의 1원이라도 그 시군에 지원을 해줍니까? 시군구대에 대한민국 족구협회가 무슨 지원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그 권한을 갖고 가고 싶다고요? 놀부식보다 이런 놀부식부가 어디 있어요? 족구인들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항소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 대적의 임원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중에 한 사람이 회장 출마해요? 제 개인 의견으로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한 통속이 있었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출마하려고 합니까? 나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하려고요? 회장 된다면? 인면수심도 유분수지. 그에 반해 여기는 대한민국 족구협회장에 출마하시는 분이 이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항소나 이의치에 대해서 하냐? 법원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후원 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여전히 가처분 결정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가처분 결정이라는 것은 시도 시군이 자율적으로 공인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약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청에 대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현 대한민국 족구협회에서는 공인구 관련 가처분을 졌어요. 그런데 다시 항소했죠. 항소한 이유가 전혀 다른 얘기, 생뚱맞은 얘기죠. 누가 더 공익입니까? 대한민국 족구협회에 누가 더 공익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저기는 사사로이 자기 사용만 취해 보이는 것 듯한 행동들 계속 하고 있고, 여기는 공익을 준 거잖아요. 이것도 대한민국 족구협회의 모든 지역이 다 받을 수 있는 공익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족구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악해 보이는 일을 한 겁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사실 확인서. 대한민국 족구협회가 항소하면서 허위 증거 제출 관련으로 증거가 허위된 증거를 제출했대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렇게 사실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아주 가관입니다. 이거는 사악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에서 2023년 대한민국 족구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신신상사, 즉 스타스포츠로 의결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2022년 12월 17일 대한민국 족구협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하려 하였으나 제적 대의원 17명 중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8명이 참석하여 임시총회는 성원이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28일 개최된 대한민국 족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안건으로 올라오지도 않았대요. 공익구 관련으로 2022년에. 그러니까 스타스포츠하고 우리가 2023년, 2024년 스타스포츠의 공인구로 사용한다는 이 의결 자체가 되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족구협회는 이걸 가지고 경기위원회에 그분을 해촉시키지 않나, 평택시 협회에 협박하지 않나, 낯선공 썼다고. 이게 사실 확인서니까 사실이니까 얼마나 사악한 짓을 한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대한민국 족구협회장 출마를 한다고요? 이 중에서 이렇게 한 사람들 중에서 석고대죄에도 모자를 파네? 자숙해야죠. 이쯤 되면 우리가 협회 운영을 잘못했다, 운영이 좀 어두웠다라든가 또 우리가 미숙했다라든가 아니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잘못했다, 취지는 좋았으나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는 우리가 실수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다 미안하다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나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홍경호 회장 체제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올해가 끝인데 이걸 9월 달에
그냥 수긍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굳이 소송 비용 돼가면서 항소한 건 또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걸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또 지금 현 대한민국 족구협회에서 시도 시군에게 현금 전반기에 250, 후반기에 250, 500만 원 준다는 거 있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 지금의 홍기용 체제만 아니고 그 전에도 그 500만 원씩을 줬다는 겁니다. 공인국 상관없이. 이 말이 사실이면 다 사기친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한테 사기친 거라고요. 사실이죠. 사실하고 써줬으니까. 이거에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동호인들한테 여기에 대한 배신감도 이제 생길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사악하다고 그러죠. 사악한 거. 이건 사악한 거예요. 이제는 세계대회뿐만 아니라 광화문에서 한 것도 다 의심이 가요. 제가 대한민국 족구협회 승강제 리그가 한다고 해서 그때 올해 연초에 3월 달에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J리그에 해설을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냥 나는 안 가겠습니다. 딱 선언했어요. 부역자가 되기 싫으니까. 제 스스로도 당당하지 못하니까 해설위원 한다는 것 자체가. 왜요? 승강제 반대하면서 거기 가서 승강제 리그 선수들 그 경기하는 거 영상을 거기다 선수들 막 얘기하고 대한민국 협회에 수고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충돌이 생기니까. 그렇다고 제가 공명정대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도 흠 있고 저도 발칵 뒤집으면 흠 많아요. 지탄받을 만한 일도 했겠죠. 그거에 대한 누가 한다 그러면 저도 달게 받아야죠. 왜? 제가 한 언행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는 바로 잡아가는 겁니다. 특히나 개인들은 사사로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리고 그렇게도 많이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족구협회는 모든 시도, 시군구 협회의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행정이 남달라야 되고 그 행정이 올바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족구협회는 모든 협회, 그 산하 협회에 대해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무너지면 나머지 협회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상북도 그 징계처럼. 경상북도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했던 그 시군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족구협회의 행정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무처는 그렇게 안 했겠어요? 심판위원회는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경기위원회는 그렇게 안 했겠어요? 대회관리위원회는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영어 동강대 승인 안 해주고 되지 않습니까? 청주 청원 직지 생멸살대인가요? 거기도 불합격인가 그렇게 해주고 이게 다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게 돼 있잖아요. 지금 탄핵과 내란 또 외란까지 겹쳐 있어서 대한민국이 참 힘든 시기이고 아주 큰 혼역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외란까지 겹쳐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뼈골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세금 내서 그 돈으로 자기가 먹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용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 개돼지 취급받으면서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전라도하고 뭐 경상도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고대 로마의 기록 말살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반란이라고 하면 국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는 황제가 있으면 원로원에서 국가 반란이라고 하고 기록 말살형을요. 거기에 당한 사람이 이제 코모도스, 글래디에이터 1편에 나오는 그 왕, 그리고 이제 네로 황제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로 황제에 있었던 조각상 그림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동전 있잖아요. 그 동전 얼굴을 없애버리거나 더 동전을 바꿔버려요. 그 사람의 행적, 그 다음에 정책들 다 지워버립니다. 물론 당연히 그 황제는 죽이는 거죠. 이런 거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에게 반란을 하거나 국가 내란이나 이런 한 사람들은 기록, 그 다음에 그 있었던 정책들, 그 다음에 했던 뭐 사진, 어디 가서 사진,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기록 말살령이면 로마에서는 그 황제에 대해서 책을 만들거나 하잖아요? 그럼 반란으로 그냥 죽여버려요. 국정감사에 이름이 오르신 분이 공로상을 받는 게, 와, 이런 게 다 있네요. 국정감사에 오르는 분이 공로상을 다 받는다는 게. 존경하는 족구 동호인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족구 행정에 바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원하는 전국체전에 들어가는 것도, 또 우리가 또 부수적으로 프로팀이나 또 실업팀이나 기타 대학리그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장래를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부모도 장래를 책임 못 지는데. 근데 장래를 책임진다는 말로 신의도 버리고 인간관계 버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한 달에 20, 30 더 받는다고 살림이 조금 나아지겠죠. 그러나 그 20, 30이 내가 인간관계를 버리고 신의를 버릴 만큼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한 100억 정도 되면 생각은 해볼 것 같아요. 세상에 부귀영화를 얼마나 누린다고. 돈 쏘면 100억도 금방입니다.
10억, 20억, 그거 금방 써요. 집 사면 10억이잖아요. 차, 1억, 2억짜리 한데 7시리나 벤츠 끌고 샀어요. RV 샀어요. 1억 5천에 그 2억 들어갑니다. 세금 다 합치고 그냥 보험 합치면. 그 다음에 한 2, 3년 쓰면 끝이에요. 10억이 그렇게 나가요. 10억, 20 갖고는 내 인생이 그렇게 피지 않습니다. 20억 받으면 집 사고, 세금 내고, 차 사고, 옷, 명품도 몇 개 사잖아요? 1년에 명품 옷 사면 못해도 그냥 2, 3천 나갑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 가면. 그러면 뭐 5년이면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차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20억 갖고는 뭐 팔자 못 핍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모를까. 한 100억 넘어가야. 그래도 그 정도면은 한 2, 30년 좀 재밌게 살다가 지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기회주의자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해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때가 와가지고 그 기회를 잡는 건 그거는 기회주의라고 볼 수 없죠. 준비된 자라고 볼 수 있고, 제가 말한 기회주의자는 어느 상황에서 양쪽 재고 있다가 어느 상황이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뒤통수 치고 가는 걸 기회주의라고 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을 폄훼하면서 가는 거.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안 좋게 될 걸 알면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거를 기회주의자라고 하고, 바로 이 기회주의자가 친일 앞잡이들이었죠. 우리나라를 멍들게 했고 우리 민족에 크나큰 아픔을 줬던 그런 사람들, 그런 기회주의자를 제가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좋은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면서 훈훈하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무한사고도 그렇고 대한민국 시국도 지금 이렇게 되고, 그런 의미로 올해 연말은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들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자성의 시간도 특별히 시간 내서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동호인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좋은 소식이 늘 끊임없이 들리고 또 하는 일들이 형통하기를 기원합니다. 가정과 가문에 좋은 소식들이 밖에서도 들려오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기쁜 일들이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